안녕하세요, 먹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림의 빛연출 방법에 대해 준비해왔습니다. 추가로 어떤 효과 레이어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색감 보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팁도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평소에도 클립 스튜디오로 모든 일러스트를 그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그림 그리는 사람에겐 친숙하게 느껴지는 페인팅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지만 클립 스튜디오를 접하기 시작하시는 입문자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클립 스튜디오 사용자로서 입문자분들께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을 소개해 드린다면 바로 클립 스튜디오 에셋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재들은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무관하며 3D, 이펙트, 텍스처 등 일러스트를 그릴 때 퀄리티와 속도를 상승시켜주는 치트키를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다운로드한 소재는 바로 클립 스튜디오 내에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또 최근 클립 스튜디오는 2.0 업데이트를 통해 더욱 편리하고 신기한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리고 싶은 장면을 스케치하고 그 위에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서 선화 작업을 합니다. 인물뿐만 아니라 다른 사물도 같이 그려야 할 때는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서 그려주는 것이 수정할 때 깔끔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밑색을 깔아줍니다. 저는 밑색을 깔아줄 때 각 큰 덩어리로 회색 실루엣을 잡고 그 레이어 위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여 색상을 입혀줍니다. 저는 이렇게 각각의 폴더를 만들어서 이름을 붙이고 폴더 안에 레이어를 만들어서 정리합니다. 단 폴더를 만드시면 폴더의 합성 모드가 표준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통과로 바꿔주신 후에 레이어를 넣어주셔야 모든 각 레이어 효과가 온전히 적용됩니다. 만약 폴더의 합성 모드를 다른 걸로 바꿔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실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림의 밑색 작업이 끝났다면 바로 빛을 연출해줄 차례입니다. 먼저 빛을 공간에 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확실하게 한 지점의 메인 광원 위치를 정하고 그 빛이 떨어지는 각도를 예측하여 가려지는 그림자 범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곱하기 레이어로 어두운 색을 입히고 마스크를 생성해 줄게요. 마스크를 선택해서 빛을 받는 범위를 지우개로 지워줍니다.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내가 잘못 지운 부분이 있더라도 다시 브러쉬질을 하면 그 자리에 내가 레이어에 입혀둔 색이 다시 나오기 때문이죠. 색을 뽑아서 다시 칠할 필요가 없으니 편리함으로 마스크 이용을 자주 합니다. 그럼 이제 지워둔 영역을 선택하고 효과 레이어를 추가해서 빛의 색감을 넣어줄 건데요. 여기서 잠깐 빛 연출을 할 때 사용하기 좋은 효과 레이어 3가지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생각보다 효과 레이어를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았어요. 효과 레이어가 정말 많지만 그중 제가 매번 사용하는 레이어들입니다. 첫 번째로 스크린. 스크린은 채도가 강하지 않고 부드럽기 때문에 공기의 빛을 표현하는 데 적합합니다. 두 번째는 오버레이. 오버레이는 선택한 색상의 고유 명도와 채도를 지키면서 쌓이기 때문에 색상을 자연스럽게 변화시켜주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더하기 발광. 정말 강한 빛을 표현하기에 적합합니다. 특히 에어브러쉬로 사용했을 때 부드럽게 생기는 경계선 쪽의 채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발광하는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느껴집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빛에 색을 입히는 작업 역시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생성해서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일부분을 지워줍니다. 그 다음은 전체적인 베이스 색감을 조정해줄 차례입니다.
이번엔 회색 곱하기 레이어 부분을 선택하고 각 파츠마다 어울리는 색으로 바꿔줍니다. 이제 베이스 색감과 빛을 받는 면이 정해졌으니 묘사를 할 차례입니다. 이때 저는 표준 레이어와 곱하기 레이어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는데요. 표준 레이어는 내가 스포이드로 뽑은 색을 바로 칠할 수 있고, 곱하기 레이어는 내가 선택한 색이 밑색과 합쳐져 색이 진해지기 때문에 명암 작업에 유용해요. 처음에 잡아두었던 명암의 경계선을 다듬고 빛을 받지 않은 그림자 내부 영역을 위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매번 그림자 내부 영역만 묘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그림은 빛의 영역보다 그림자의 영역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이 밋밋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빛과 그림자 영역을 나누었을 때 영역이 더 넓은 면적 위주로 묘사하고, 반대 영역은 가볍게 묘사하여 완급 조절을 해주어야 보기 편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색을 할 때는 특히 반사광 또는 물체가 서로 간의 거리가 가까울 때 빛의 확산에 의해 영향을 주고받아서 색 변화가 일어나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캐릭터 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스케치 기획을 할 때부터 팔과 배경은 원근감을 주기 위해 블러 처리가 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가우시안 블러 기능을 사용하여 흐리기 효과를 넣어줍니다. 나머지 소품과 배경도 마무리해볼게요. 모든 묘사가 마무리되면 저는 색감 보정과 이펙트를 추가하여 일러스트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합니다. 저는 지금보다 더 청량하고 시원한 느낌이 드는 일러스트로 마무리하고 싶기 때문에 파란 색감이 예쁘게 보이도록 보정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그라데이션 맵을 사용하여 부족한 색감을 채워볼게요. 우선 많은 그라데이션 맵을 적용해보고 효과 레이어도 랜덤하게 선택해봅니다. 그라데이션 맵은 클립 스튜디오 에셋에서 다운로드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라데이션 맵은 이렇게 앞뒤 색상을 바꿔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컬러 비교 어두움 레이어로 밝은 부분이 푸른 빛을 띠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해당 색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불투명도를 조절하여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밝은 부분의 명도가 낮아져서 빛이 약해지고 전체적인 대비가 약해졌습니다. 색감은 마음에 드는데 명도 대비가 약해질 때 제가 쓰는 팁이 있습니다. 레벨 보정 기능으로 밝기와 어둡기를 내가 원하는 만큼 조정해줍니다. 이렇게 최종 색감이 정해졌으니 마무리로 더하기 발광 레이어를 활용하여 이펙트와 빛을 더 강조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일러스트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클립 스튜디오를 사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 체험판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으며 완성된 일러스트는 저희 트위터 계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즐거운 그림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